자, 서정희 마담님. 아, 예뻐. 엄마, 나 이제 애 아니고 환갑이야. 반갑이야. 아, 환갑. 예. 저희 엄마는 그러니까 늘 저를 어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릴 때 중학교 때까지도 제가 몸이 약해갖고 학교를 가다가 이제 길에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동생하고 여동생이 꼭 저를 같이 데리고 학교를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엄마는 늘 얘는 내가 돌봐야 하는 아이. 그런데 이제 결혼과 동시에 엄마가 미국으로 가족과 함께 이민을 가야 되고 저 혼자 뚝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착이 더 심해졌죠. 그러고 나서 아이를 낳으니까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동주 낳는 순간부터 할머니가 2개월에 한 번씩 들락거리는 거예요. 먹는 것부터 모든 거를 당신이 저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밥도 열심히 차려주시고 옆에 턱받 주고 앉아서 제가 먹지 말아야 될 것들과 먹을 것을 구분 안 하시고 이것 먹어라 저것 먹어라. 예, 그냥 다 제 앞으로 다 놓는 거죠. 아, 이렇게 당겨주는 거. 네네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릴 때 제가 이제 매운 걸 잘 못 먹었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젓갈은 김치 좋아해요. 전라도 김치 좋아하고. 근데 자꾸만 씻어줘요. 옛날 생각에. 네, 그리고 이제 야, 저기 젓갈 김치 좋아하는구나. 냉수를 옆에 한 그릇을 놔둬요. 씻어 먹으라고. 못 씻어줄 때는 씻어 먹으라고 그러고. 예전에는 뭐 힘들 때 바나나도 미국에서 공수해 오셨거든요. 예, 옛날에는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미팔군에서 힘들게 일하셨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그랬을 때 이제 다리에다가 다 먹을 거 이렇게 차고 나오시고 막 그래갖고 막 타 있잖아요, 옛날에. 예, 탄산음료 막 여기다 묶어갖고 나오셔갖고 저 먹이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리고 시리얼 박스도 많이 갖고 가서 따가지고 햄도 코코아 가루도 막 입에 묻히고 먹고. 예, 그래서 그렇게 저는 보호를 받고 컸는데 저는 사실 그게 뭐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귀찮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이혼하고 또 그리고 큰일 치르고 요번에 특히나 제가 암으로 힘들었지만 그 이후에 또 전 남편이 사망 소식까지. 근데 엄마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딸이 이제 어떻게 될까 봐. 예, 이 소식을 듣고 힘들어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막 엄마가 더 막 안절부절 못 하셔서 제가 매일 아침에 습관적으로 7시에 딱 전화를 들어서 엄마 안부를 항상 물었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 시간 아침,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 시간 아침 7시. 그리고 제가 사실은 새벽기도 갔다 오고 막 이러면 잠깐 뭐 묵상하고 이러면 늦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 안 하면 막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왜 전화 안 했냐고 그러고 막 어떤 때는 화도 내고 이러시는데 저를 이렇게 막 감시하고 막 나가지도 못하게 해요. 저녁 7시에 나갔는데 저녁 먹으러 9시 되면 왜 안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를 자꾸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 가라고 그러고. 이제 그래갖고 제가 이제 나보고 홀로 서게 하라고 그러면서 홀로 못 서게 하는 예. 엄마가 옆에 있답니다. 어떡해. 엄마한테 한마디 하세요, 지금 이제는. 예.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제발 나를 홀로 서게 할 수 있게 해주고 이제 용돈이 좀 떨어져서 제가 돈을 못 보내도 엄마가 나 용돈 주고 전화 안 하면 엄마가 그러나 보다 하고 다음날 전화하고 좀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근데 이게 결혼 후에도 친정 부모님이 내 일거수일투족 이렇게 좀 신경을 쓰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근데 사실 정은희 마담님은 그 시대에 동거를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친정 부모님이 대단한 사람이야. 잠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부모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저는요 그 동거생활 한 것도요 하나 겁 없이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아버지가 가수예요. 가수세요. 그래서 옛날 선배님 까마득한 선배님들한테 우리 아버지 얘기를 들으시고. 성함을 말씀드리면 너 누구 딸이야? 이제 이렇게 하실 정도로 그래서 저를 5, 6살 때부터 노래를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시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너는 엄마같이 살지 말아라. 너는 네가 좋으면은 연애하고. 너 연령은 우리 집 연령은 받을 일 없어. 그러니까 너 좋을 대로 살아라를 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내가 동거 생활할 때도 아버지가 이제 경상도시니까 좋나? 응. 없으면 안 되겠나? 응. 그래 살아라. 그리고 야, 대박이다. 한 번도 엄마나 아버지나 우리 집에 다니러 오셔서
태아 씨한테 김서방 뭐 자네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우리 딸한테 뭐 귀한 딸이니까 어쩌고 한 번도 그런 말 하신 적 결혼식 왜 안 하냐고 이런 얘기도 그런 적 저쪽도 없어.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반대로 시댁에서는 어땠어요? 자, 나를 이해를 해주고 나한테 따덕거리고 저딴 놈이랑 왜 살아? 그리고 김태아를 욕하고 했던 사람은 우리 친정엄마가 아니고 우리 시어머니. 시어머니세요? 시어머니가 그랬어. 예, 저딴 놈이랑 왜 살아라고? 예, 나는 너 참 이상한 애다. 나는 하루는 심각하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예, 너가 인물이 없니, 배우질 못했니, 노래를 못하니, 돈을 못 버니. 근데 왜 쟤랑 사니? 제가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들이 만약에 늦게 들어왔다거나 안 들어왔다거나 그러면은 그 다음에 들어오잖아요. 현관 앞에서부터 아주 그냥 같이 사셨어요? 같이. 동거를? 처음 결혼식 하기 전에 동거 생활할 때부터 같이 살아서 동거할 때부터? 어머니 임정도 내가 보고 아들은 그때 부산에 있었고 20년 살았어. 그래서 20년 같이 살다가 갔는데 어머니는 철저하게 내 편. 내 편. 이야. 우리 그래서 동네에서 우리 친정엄마가 시어머니고 우리 잘못하셨구나. 반대로 하신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인 줄 알았다. 서정희 마담님 혹시 그런 거 겪어본 적 있어요? 저는 결혼할 때 조금 달랐어요. 저는 아기잖아요. 아기가 일찍 결혼했기 때문에 사실은 무슨 정체성도 없고 결혼관도 없고 세계관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앞가림도 못하는 아기인데 그런데 어머님이 처음에 저한테 선물을 주신 게 은장도를 주셨어요. 은장도를 주셨어요.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은장도를. 근데 이 은장도는 그러니까 항상 어머님은 그거예요. 모든 생활 그 남편 팬티도 넘어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 살았냐면요. 제 마음에 그냥 제가 결정한 게 있었어요. 나는 독립군의 아내다. 남편이 나가면 왜 나가냐 물어보지 않고 돌아오면 왜 돌아왔는지 묻지 않고 또 돈을 안 줘도 왜 안 주냐 묻지 않고 뭐 하여튼 뭐든지 그런 식으로 제가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제 스스로.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니고 그리고 남자들은 바람 피는 거 그거 그냥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그냥 당연한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폈던 바람은 저한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누가 전화해주면 제가 얘기를 해요. 저한테 바람 폈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냥 너나 잘 살아. 또 누가 이제 위에 언니들이 얘기해주면 네, 언니나 잘 사세요. 저는 제 남편 제가 지킬 거예요. 저는 바람 핀 거 현장을 봐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살을 정도였으니까요. 장도 있잖아. 그런 것 그다음에 시골에 내려가서 어머님 아버님하고 같이 이제 제가 몸이 약해가지고 임신을 2번 이제 아들을 낳기 위해서 임신을 했는데 근데 임신을 한 상태에서 입덧이 너무 심한 상태에서 한약을 지어서 내려갔지만 저는 거기서 새벽부터 밥하고 부엌에서 시댁이니까. 일하고 네 그리고 우물가에서 이렇게 이구 가서 그 빨래 방망이로 빨래하던 진짜 저는 그렇게 그런 하셨어요?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삶이 그냥 저는 그냥 어머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 보였고 그리고 어머님이 은장도를 주고. 예, 아니 근데 그게 무슨 나쁜 식으로 준 게 아니니까. 준게 아니라 네, 우리 여자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고 남편들을 하늘같이 여겼고 속옷도 따로 빨았고 넘어가지 않았고 또 어머님이 아들 서세훈 씨한테도 벨이 울리면 쫓아나가다가 어머님이 갈비뼈 부러지신 적도 있고요. 저도 전화 받다가 남편 전화 빨리 못 받아가지고 저도 이게 금이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하고 저하고 그걸 같이 공유한 거죠. 저도 어머니처럼 이제 이렇게 하다가 빨리 전화 안 받으면 화를 내니까 이제 그리고 남편한테 그 화를 안 내게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안 나가야 되고 안 만나야 되고 안 봐야 되고 또 여기 핸드폰 얘기들 하셨지만 저도 핸드폰을 항상 저녁 때 자기 전에 거실에 남편이 항상 늦게 들어오거든요. 새벽 1~2시에 들어오면 핸드폰을 항상 머리맡에다 놔뒀어요. 제 거를 보라고. 그래서 검토하시라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누구랑 대화하고 이러는 거를 검사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다음날 뭐 보길 어디- 원하신 거예요? 아니면 자진해서 놓으신 거예요? 제가 자진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물어보고 화내거나 물어보거나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저도 힘들고 또 그렇게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왜 이런 작은 일로 자꾸 신경 쓰게 하나. 그러니까 어찌됐건 나는
남편한테 이렇게 화를 일르는 거예요. 잘하는 부인한테 화낼 게 뭐가 있어? 아, 근데 화낼 거리는요 근데 저렇게 수백 가지, 잘하는 거는 수천 가지. 모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뭐 밥을 차렸는데 계란 후라이가 안 나왔다. 그러면 왜 계란 후라이 없냐? 이것부터 시작하죠. 그럼 깨우면은 방송이라 생방송이라 깨우면 깨웠다고 소리 지르고 발로 차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거는 제가 시골집에 갔을 때 어머니가 너무 고달프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곱게 분단장을 하시고 계셨어요. 한복을 입으시고요. 그때 저도 항상 나는 저렇게 항상 가꾸고 아름답게 그런 아내의 모습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었었고 어려운 일로 제가 마음이 아프고 여자 문제로 힘들었을 때 어머니라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해 주셨을까. 또 아버님이라면 아버님은 나를 이뻐하셨고 내가 효부였으니까 나를 내 편을 들어주셨을 것 같다. 어머님 아버님이 없는 그 사실이 저를 너무 슬프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 입으로 늘 남편이 아기 낳고 돌아와도 난 그 애를 보겠다고 제가 선언을 했던 사람인데 제가 지금 이걸 지키지 못할 위기에 왔는데 어머니 아버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나는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힘들다. 그 댁은 어떻습니까? 그 댁은 저기 어머니께서 우리 뭐 조영구 씨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좀 분위기에서 뭐 지금 제가- 아니 저 신재현 씨한테 지금 질문하고 내가 먼저 할래 내가 신재현 마담 내가 먼저 할래 하고 있었단 제가 먼저 하고 말이죠. 싶어요 나 진짜 이런 분위기에서 내 자랑할 분위기는 아닌데 내가 진짜 네네. 얼마나 훌륭한 남편인지 내가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저런 게 자존감입니다. 아니 어머니가 아들 저희 얘기를 안 듣지 않습니까? MC가. 왜 자기가 훌륭한 걸 얘기하냐? 당신 16년 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 참아내고 걸 얘기할게 예. 정균 형이나 홍림 형도 배워 나의 어떤 정말 대처법을 그래, 야 얘기해봐 듣기도 싫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네. 그래도 며느리 잘 얻었다고 뭐 이쁘고 학벌도 좋고 뭐 그래서 자랑을 엄청나게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충주시에서 어머니들 모이면 아유 며느리 잘 얻어서 좋겠어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며느리가 막 이렇게 좀 충주에 내려와가지고 막 우리 엄마 옆에 좀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엄마가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영구야, 재은이 바쁘냐 그래서 왜 엄마? 아니 다른 집 며느리들은 와서 뭐 목욕탕 가서 등등 밀어줘. 뭐 목욕탕 가서 등등 밀어줘. 아니 들어보라고. 어머니 문제 있네. 어머니 문제 있구만 무슨. 들어보라고. 서운한 감정을 이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한번 거쳤다가 이제 가려고 하는 건데 내가 엄마. 막았어. 엄마 그러면 안 돼. 엄마 손주가 똑똑하고 공부 잘하니까 좋지. 좋지. 그거 다 재현이가 한 거야. 그때 목소리 아련하게 왜 갑자기 아련하게? 들어봐. 이거 뭐지? 들어봐. 재현이를 엄마가 칭찬해주지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엄마. 같이 서로 욕을 하신 건 아니고 욕 아니야. 저를 진짜 방어해주고. 내가 이거 16년 만에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엄마 목욕탕 가서 새 신사한테 해라 돈을 주고 해 엄마 왜 며느리한테 등을 밀어달라 그래. 그리고 엄마 밥을 며느리랑 먹으면 맛있어? 내가 돈 줄 테니까 동네 아줌마들랑 같이 엄마 밥을 사줘요. 놀러 가라고. 훌륭하다. 내가 잡아줄게. 근데 엄마가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집 며느리들이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정말 재은이가 못한 거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재은이한테 엄마 전화해서 목욕탕 가서 밀어줘. 진짜 재은이한테 전화해서 뭐 서운한 얘기 하지도 마. 하지도 마. 그래서 내가 맞아. 딱 전화 끊고 나서 돈을 내가 엄마한테 많이 보내줬어. 아주 많이 보내줬어. 제가 돈이 있잖아요. 본인이 관리. 예, 그 돈이 다 내 돈이야. 일로 가야 될 돈이. 아니야. 내 돈이야 다 내 돈. 그 영구야 어머님이 며느리랑 같이 이렇게 목욕하고 싶은 거는 있지 왜 그 세신하는 그 아줌마들 있지 너무 아파 그 며느리가 가면은 부드럽고 좋잖니 사랑하고 싶어. 너무 세게 밀더라니까 나도 그래서 내가 죽겠더라 그리고 엄마한테 제가 매일 전화를 해요. 그래서 엄마 오늘 정우는 어떻고 재현이는 어떻고 매일매일 전화해서 제 아내한테 그러니까 안 가게. 다 얘기해. 안 가게. 내가 그런 진짜 남편이 이런 남편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니 근데 신재현 마담님, 제가 이게 제주를 나왔을 때 명절 때 조영구 씨 일 때문에 그냥 없고 아이하고 따로 둘이 가고 막 내가요 명절 때도요 돈을 잠깐만 우리 아내는 돈을 주고 이거 당신이 줬다. 저는 엄마한테 따로 주고 당신 이거 엄마한테 당신이 줬다네. 그럼 우리 엄마가 야 재훈이가 뭔 돈이 이렇게 줘? 우리 엄마가 다 내 돈이에요 다 내 돈.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조금 뭐?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사형제 중에 이제 세 번째다 보니까 사실 며느리도 많고 이렇게 크게 처음부터 저한테 관심도 많이 안 가지셨고요. 이렇게 안중에 많이 없는 느낌? 아주 좋은 상태였죠. 예. 아니, 전 기뻤어요. 그런 상태가 좋아요. 저는. 그다음에 남편 복이 없으려니까 시어머니 복은 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마음고생하는 일은 많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사실. 아, 그냥 예, 예. 제 생각에는요.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아들을 막 혼내고 막 그러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아들의 그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엄마거든요. 그러니까 키우면서 그 아들의 상태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고마운 거예요, 며느리한테. 아, 미안하고. 그럼 너 살겠다고 나 튀겨? 그러니까 이 나이도 결혼 정년기 간 것도 아니잖아요. 막 나중에 막 다 물 빠진 다음에 갖고 죄송해요. 아이고, 지나친 표현. 예, 그럼 너무 어디다 뺏길래 지나친 죄송합니다. 그래서 터치를 안 하는 거다. 지금도 제가 표정이 어둡잖아요. 그럼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도 막 저기 혼자서 그래서 연구자식이 저게 그냥 소갈머리가 그냥 뭐 이렇게 속이 좁고 막 아들 욕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께서. 때문에 되게 힘들 거라고 예상도 하시고 알고 계시고 고마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안해서 연락 안 하는구나.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뭐 중간에 하신 건 오늘 처음 알았고 나 봐, 나는 아무래도 그런 이제 사람이야.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저한테 짙게 미안함이 이어져 있어서 진정이 안 하실 뿐이다. 네, 이거 그래서 반품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도 있고. 그쵸. 근데 이제 이런 게 참 좋은 상태였는데 최근에 왜? 변화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거의 안 하시는데 전화를 저한테 이제 자꾸 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러지 않으셨던 분이. 근데 그 전화가 온지를 전 모르는 게 저는 좀 늦게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일부러 안 받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조금 일찍 전화를 하세요. 몇 시? 시간대가 뭐 4시 50분, 5시 50분 이렇게 4시 50분? 4시 50분, 5시 50분 이렇게 새벽에 와 있으면 그 시간에 일어나요. 예, 이런 근데 그 시간에 나도 일어나요. 네. 일어나서 밥 해주라 이거지 뭐 이제. 아니 그러면 이제 며칠 뒤에 어머니가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전화가 이제 오시면 요새 너무 통화가 안 된다. 너무 전화가 안 된다. 원래 이러셨던 어머니가 아닌데. 야 영구야, 지금 전화를 안 받는다. 내 전화도 안 받아요? 아까 좋은 남편. 어디를 가가지고. 엄마 전화하지 마요. 내 전화도 안 받아. 근데 어머니가 자꾸 이렇게 전화를 하셔서 왔다 갔다 어느 날은 4시 50분에 5시 50분에 어머니가 왜 전화하셨지? 걱정돼서 요즘 그래가지고 잘 키우고 있는지 그러니까 아니 근데 4시 50분, 5시 50분이니까 뭐 받지. 너무 위급한 막 뭔가가 있으셨나? 그래가지고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막 이렇게 전화를 하면 아니 뭐 이렇게 서울에 물난리가 났다는데 이렇게 좀 걱정돼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걱정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 물어보시려고.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면 예. 당신 이제 그만 얘기해.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면 우리 엄마가 항상 전화하면 영구야 재현이한테 잘해라. 정말 잘해줘라. 모든 항상 부모는 그래. 다 그래.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 다 박수를 쳤지만 조용구 씨가 뭐 나는 16만 원 여보 내가 엄마한테 다 절단했어 이게 다들 좋아하지. 절단했대. 남편 저는 저기 되게 싫어요. 왜요? 나는 진짜 싫어. 아니 저게 뭐 다 싫다는 건 아니지만 뭐가 싫어요? 그래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후회할 거야. 그래. 있잖아. 엄마는 내 며느리 자랑도 하고 싶은 거야. 그거 못 껴서 땜밀이를 하시겠니? 그냥 동네 아줌마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거를 여보 엄마가 당신 자기 자랑하고 싶은데 이 돈 줄 테니까 해가지고 한번 내려갔다 한번 하루 갔다가 내려와. 이게 진정한 아들이지. 끊었어. 여보 내가 잘해.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거지. 아무리 아내가 살아도 부모는 부모야. 부모한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근데 부모님의 10가지 이거 중에 9가지는 들어주고 1가지 안 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10가지를 다 들어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다 들을 수는 없어도 그러니까. 조용히 나머지는 다 정말 잘하잖아. 잘하죠. 다 잘하는 거 나머지는 아니지. 잘하시잖아요. 잘 하시니까. 최홍일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우리 며느리가 비슷한 나이 또래인 것 같아요. 또 저는 우리 아기들을 키울 때 우리 아버님이 시골에 계셨잖아요. 아침에 학교 갈 때 무난 전화를 꼭 시켰어요.
아버님한테 그리고 어머님한테 할아버지 이러면 이제 그래 일어났냐 학교 갔다 올게요 이렇게 문안 인사를 꼭 시켜요 애들을. 네,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그러라고 그러고 너 누가 낳니 그러면은 엄마가요. 그럼 왜 낳냐 그러면은 할아버지 가지고 노시라고요. 뭐 이런 거 이런 교육을 이제 시켜가지고 그거를 매일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65일 그거를 하는 거예요. 네. 저도 저희 엄마한테 계속 하고. 어머니가 지금 다리가 불편하셔서 제가 병원을 맨날 모시고 다니셔야 되는데 제가 토로에 차를 보내드려도 되잖아요. 그래 보내드리고 갔다 오시라면 가면 되는데 꼭 저랑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도. 제가 같이 가서 저도 환자인데 환자를 데리고 병원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주일에 2번이 되고 이러니까 저도 힘들고 저도 제 병원 다녀야 되거든요. 일주일에 2번은 제 병원 가야 되고 2번은 엄마 병원 가야 돼요. 이 똑같은 상황을 제가 우리 시댁 어른이랑 살았을 때 아버님이 올라가시면 자랑하고 싶으신 거지 며느리를 자랑하고 싶으신 거고 얼굴이 보고 싶으신 거고 손자 손녀를 보고 싶으신 거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용돈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달이 생활비가 중요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후회함이 없는 것은 그때 잘 모르고 했지만 뭐 강제적으로 할 때도 있었고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억지로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걸 하기를 잘했다. 지금 안 했으면 너무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2배로 배가가 돼서 더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우리 며느리한테는 바라지도 않았고요. 네. 또 그렇게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도 없어요. 그런데 네. 이게 이제 그거잖아요. 네. 그런데 충고는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왜 지금 이 그럴까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사실 조영구 씨가 한 게 저로서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영구 씨는 이런 거예요. 자, 저 양반이 좋은 것도 해. 여기 이분보다는 진화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근데 문제는 뭐냐? 조영구 씨의 아내가 조영구 씨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볼 때 다른 거 많이 있죠. 뭐냐면 아내 얘기 안 들어요. 예. 저희 많이 발견했습니다. 예. 아내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안 들고 본인 얘기를 해. 좋은 거 있더라도. 이게 아마 부인은 계속 힘든 걸 얘기하는데 난 부인이 남편 조용히 싫어하는 게 아니거든요. 좋아하는데 뭐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있는 우리 거예요. 때도 아무도 그 안 아프게 하는 정체가 아마 그게 아닐까 하는 힘든 얘기를 거고. 들어준 적이 없는데. 네, 그다음에 또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어머님하고 관계가 돈독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이면서 하면서 부작용이 뭐냐면 자기가 안 만들어져요. 맞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나한테 잘해주시면 내가 나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해요. 이게 시댁과의 관계에서도 적절하게 나를 보호하지 못하고 물론 시댁 어른들이 좋아서 거기 따라가지만 내 것을 만들지 못하니까 본인이 되게 힘들어요. 저는 뭐든지 맞춤으로 하다가요 저의 자존감이 없어졌다니. 그랬으니까요. 이게 사실은 친정 어머니랑 관계에서 돼 있고 친정 어머니 어떤 분이냐면 사랑이 너무 많으신 분이잖아요. 네. 우리가 사랑이 많은 게 꼭 좋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자율성에 손상되지 않게끔 좋아해야 돼요. 제가 이거 근데 우리는 클로즈업 너무 해야- 많이 침범해요. 우리 엄마 네. 보여드려요. 나는 내 사이가 연락 안 하면 돈 한 푼도 안 줄까 이 자식. 돈이 없으시잖아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